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 왕을 모신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왕 밑에서는 말 한마디가 위험했고, 어떤 왕 밑에서는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어떤 왕 밑에서는 그냥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무서운 왕 순위가 아닙니다. 신하 입장에서 가장 일하기 힘들 것 같은 왕 탑7, 그러니까 출근 난이도 랭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직장에 비유하면서 보시면 훨씬 실감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위는 꽤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신하로 살아남기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태종입니다. 조선 제3대 왕으로 1400년부터 1418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태종은 한마디로 성과 압박형 상사입니다. 그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를 직접 관할하면서 왕 중심 정치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공신과 외척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세종시대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지 않습니다. 일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중간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보고가 곧 압박이고 실무가 곧 정치 시험입니다. 태종 밑에서는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긴장해야 해서 힘든 것에 가깝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태종은 일은 돌아가는데 사람은 늘 얼어있는 조직입니다. 6위는 인조입니다. 조선 제16대 왕으로 1623년부터 1649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인조는 전쟁 연타형 상사입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즉위했고 즉위 기간에 이괄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잇따라 겪었습니다. 정권의 전통성 문제도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신하 입장에선 이건 정말 피곤합니다. 왕의 개인의 성격이 무섭다기보다는 정권 기반 자체가 계속 흔들립니다. 거기에 신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왕의 무쇠고집까지. 오늘은 반란 수습, 내일은 전쟁 대응, 그 다음은 외교 압박. 즉 인조 밑에서는 정책을 길게 설계하는 관료보다 당장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관료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인조는 상사보다 상황이 더 무서운 근무 환경입니다. 5위는 영조입니다. 조선 제21대 왕으로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영조는 장기전 필요형 상사입니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고, 당쟁을 완화하려 상평책을 적극 구사했으며 균형법 같은 제도 개편도 추진했습니다. 이 왕의 무서움은 갑자기 폭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속 길게 강하게 촘촘하게 국정을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신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험이고 오래 버틸수록 더 힘듭니다. 즉 영조와 함께 일하는 것은 끝날지 모르는 긴 기간을 버티는 누적 필요형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영조는 계속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왕입니다. 4위는 선조입니다. 조선 제14대 왕으로 1567년부터 1608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선조는 멘탈 붕괴형 상사입니다. 선조 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당쟁이 극심해졌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라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복구와 당쟁은 함께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정치 줄서기까지 조직 전체가 계속 망가지는 유형입니다. 정쟁 처리하다가 전쟁 대응하고, 전쟁 대응하다가 복구 행정까지 해야 합니다. 신하 입장에서는 윗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헬라인도였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선조는 왕보다 판 전체가 더 무서운 스테이지입니다. 3위는 광해군입니다. 조선 제15대 왕으로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줄타기 지옥형 상사입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시도했지만 그 노선은 신료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정적 제거와 인목 대비 유폐 같은 강경책이 겹치며 전국이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결국 인조 반정으로 폐위됩니다. 신하 입장에서 광해군 믿기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선택해도 후폭풍이 큽니다. 강하게 가면 정쟁에 휘말리고, 유연하게 가면 충성심이 의심받고, 실리 외교를 지지해도 부담, 반대해도 부담입니다. 즉 실무보다는 정치적 줄타기 감각이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광해군은 정답이 없는 선택지를 계속 고르는 게임입니다. 2위는 연산군입니다. 조선 제10대 왕으로
1494년부터 1506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2위는 업무가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연산군은 즉위 후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겪으며 폭정을 심화했고 결국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의 재위는 연산군 일기에 기록될 만큼 정치적 격변과 폭압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신하 입장에서 이 왕이 왜 위험하냐? 규칙이 무너집니다. 성과를 내도 안전하지 않고 충언을 해도 위험하고 침묵을 한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일을 잘하는 신하보다 살아남는 신하가 먼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연산군은 힘든 직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존 모드입니다. 마지막 1위는 의외로 세종입니다. 조선 제4대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위는 가장 무서운 왕이 아니라 가장 일하기 힘든 왕입니다. 세종 때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집현전을 통한 인재 양성, 훈민정음 창제,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 과학 기술, 의학, 음악, 법제 정비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매우 폭넓게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경연은 조강, 주강, 석강 하루 3차례가 정규 강의에 해당하는 법강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매번 완벽히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신하들에게 상당한 학습, 보고, 참여, 부담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하 입장에서 이건 어떤 의미냐? 좋은 상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상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 공부해야 하고 계속 보고해야 하고 계속 프로젝트가 추가됩니다. 훈민정음, 편찬사업, 과학기술, 법제정비, 각종 정책 연구. 즉 세종은 목숨이 위험한 왕이 아닐 수 있어도 업무량과 기준치가 너무 높은 왕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세종은 최고의 성군일 수 있지만 신하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지옥형 1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산군이 더 무서운데 왜 세종이 1위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서움만 따지면 연산군 쪽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위는 공포 랭킹이 아니라 근무 난이도 랭킹입니다. 연산군은 생존 공포형, 세종은 업무 과부하형. 즉 오늘 1위는 가장 나쁜 왕이 아니라 가장 버티기 힘든 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왕들 중 누구 밑에서 가장 출근하기 싫었을 것 같나요? 세종처럼 일이 너무 많은 상사, 연산군처럼 예측이 안 되는 상사, 광해군처럼 줄타기가 필요한 상사. 댓글로 여러분의 1위를 남겨주세요.